자, 지금 제가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 놓은 자리가 있었는데 이 오른손 이 선을 그어 놓은 자리가 700포인트 자리입니다. 이전에 계속 이 700포인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최근에 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 개선이 좀 되는 듯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었고 어제 미국장 전일자 상승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2%가 넘는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오늘장 갭상승 출발했어요.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하지만 실망스러운 오늘장 마이너스 쭉 내려오면서 0.6%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코스피 시장은 어떠한가? 비슷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은 잘해줬어요. 하지만 음봉으로 마무리되게 되면서 갭상승했던 시세를 쭉 내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해외 증시만 나홀로 상승하고 신흥국 쪽에 특히 아시아 쪽의 증시에는 훈풍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 뭔가 되게 얄미운 생각이 들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강의를 듣게 되면은 그게 어떠한 이유인지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목차 내용 확인하면서 오늘 강의 내용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설명을 하나씩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 빅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해드렸죠. 그게 벌써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미중 간의 정상과 참모진이 아르헨티나에서 만나는 일정이 이틀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D-2. 과연 미중 협상 테이블에서는 뭔가 위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강의 내용 목차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총정리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2018년도 6월서부터 미중 무역 전쟁이 전개됐었던 전개 과정에 대한 부분을 쭉 살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12월 1일이 이 미중 간의 정상이 만나기로 한 약속의 날인데 그날 이후로 장세는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자,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렸어요. 언젠가는 한번 발발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다. 금융위기가 됐던 무역전쟁이 됐던 이름은 바뀌었겠지만 분명히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게 되는 사건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미중 무역전쟁은 필연의 세계 패권 전쟁이다라고 풀어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12월 1일에 있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무늬만 협상이라고 달려있지 어떻게 보면 미국의 협박 테이블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협상을 하러 가는데 왜 협박이냐라고 얘기를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의 방송을 잘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는지 이 내막을 저랑 같이 한번 쭉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내용 바로 전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제가 준비를 한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보셨던 내용을 제가 다시 예쁘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경제 성장률이라는 지표가 위에 있고 아래에 이제 시간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프예요, 그래프.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나라들은 경제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 있는 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미국의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거고 자, 아래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가 중국의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미국은 연 2% 정도의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중국은 신흥국입니다.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연 6%대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치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미국 이미 우량해졌어요. 그래서 시장이 좋은다고 하더라도 막 상한가를 치면서 급등하지 않죠. 보통 뭐 삼성전자 3% 올랐다 하면 많이 올랐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게 이제 미국의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코스닥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셀트리온 이런 종목도 한번 가줄 때 한번 또 8%, 15%, 잘 가면 또 20%막 이렇게 가주는 게 그쵸, 코스닥 내 종목이죠. 이렇게 성장할 게 많은 그런 곳이 바로 중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성장을 매년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중국과 천천히 올라가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치가 한 조기 제가 세로선 그어놓은 자리 정도가 돼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미국의 성장률을
바싹 추격하고 있는 상태이죠. 자, 그래서 가까운 미래가 되게 되면은 저 파란색과 빨간색 그래프가 만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도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이제 패권의 지위를 갖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추격이 달갑지는 않을 겁니다. 이 추격의 의지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속내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는 중국의 추격을 받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지금 중국에서는 6%씩 연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 경제적인 이득을 좀 탐을 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6%에 성장하는 나라의 이득분을 우리가 좀 챙겨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이라는 시장에 미국의 자국의 달러 시스템을 설치해서 도입한다면은 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연 6%의 성장 경제적 이득을 챙겨 먹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어르신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의 지갑에서 돈 뺏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중국이 쉽게 지갑을 내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협박이 됐던 강압이 됐던 뭔가 하나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발된 부분이 무역전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다음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필연의 세계 패권 전쟁이 미중 무역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한번 좀 구성을 해봤는데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벽을 하나 쫙 쳐놨어요. 이 중국의 성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라는 나라마다 이렇게 지키는 이제 성벽 같은 게 있잖아요. 자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자본 시스템이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방어하듯이 외세의 자본이 들어오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벽이 보이지 않는 성벽에 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여길 들어가고 싶은 거죠. 왜? 이 빨간색 땅 안에서는 연 6%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저기 가서 나오는 산물을 이제 먹고 싶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옛날로 치게 되면 이제 전쟁을 하죠. 저 나라에 침략을 해서 저기서 나는 이 곡식들 이거 내 걸로 뺏어 먹어야겠다 해서 이제 침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중국의 자본시장 성장을 뺏어 먹고 싶은 미국의 속내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 성벽을 두들겨야 됩니다. 두들겨서 분열을 일으킨 다음에 그 분열된 성벽 안으로 자본 시스템을 유입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걸 부시기 위한 작업을 무엇을 하느냐? 바로 공격을 가하면 됩니다. 자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경제적으로 공격을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방법으로는 무역 공격이 시작이 되었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1차 관세 부과, 2차 관세 부과, 그쵸? 진행을 하게 되면서 타격을 2연타를 매겨놓은 상태이고 여기에 대항하고자 중국도 보복 관세 같이 매겼습니다. 그대로 내줄 수가 없으니까 같이 이제 맞서는 거죠. 자, 그 싸우는 과정에서 성벽이 조금씩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역 공격으로 중국산 제조 상품에다가 대규모 관세 부과를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관세 부과, 2차 관세 부과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고 있고 이 규모의 액수 자체가 상상 초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내 제조업에 굉장히 좀 경고등이 켜져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걸로 1차 한 번만 공격해서는 저 두터운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맞설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화 보유고가 굉장히 높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달러가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럴 줄 알고 달러를 엄청나게 비축해놓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무역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환율을 방어하려고 달러를 계속 시중에 풀어냈어요. 그래서 외화 보유고가 조금씩 계속 줄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게 앵꼬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완전히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 속으로 가고 있어요. 저 성벽이 점점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유가를 통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한다.
제가 이거는 예전에 국제유가 관련된 이야기 해드리면서 많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중국은 제조업으로 성장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제조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근간은 러시아의 자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야 됩니다. 그 러시아에 대한 자원이 없다 하게 되면은 중국의 제조 공장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스탑 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미국 입장에서 이 러시아라는 백업 지원을 박살낼 수 있으면은 중국은 또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산유국이라는 그 단점을 확 잡아가지고 최근에 국제유가를 크게 급락을 시켜버렸습니다. 네.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엄청 큰일이 난 거죠. 국제유가에 타격을 받으면은 러시아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GDP 성장률의 절반이 그쵸, 자원을 통해서 나온다고 제가 얘기해드렸어요. 그게 주요 먹거리입니다. 근데 그걸 건드는 거예요. 미국이. 왜? 중국 라인에다가 대지 말라고 미국이 반우회적으로 그쵸, 강압을 보여주는 뉘앙스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 아쉽게도 사우디와 러시아와 미국이 한패가 돼서 그쵸, 이 국제 유가 시장을 지금 거의 장악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달가운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궁지에 계속 몰려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 내에서도 경고등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장 아시다시피 이제 증시가 폭락을 해버렸죠. 자,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벽을 쳐놨던 부분에 이제 균열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시그널로 들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국의 상해 지수가 2018년도 연초 대비 마이너스 46% 급락했습니다. 지수가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지수가. 종목이 반토막 난 게 아니라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박살이 나서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연초 대비 46%까지 급락이 진행이 되어 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증시에 있어서는 엄청난 큰 충격이 이제 찾아오게 된 거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해외 지수 보시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쪽에서도 위기감이 감돌고 있어요. 지금 중국의 부동산에 신규 주택을 판매하는 이 수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6개월 내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새 집을 사려고 하는 그런 의사 자체가 6개월 내에 가장 낮은 기록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 내에서도 뭔가 화랑의 분위기에 스탑, 뭐가 정점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에서도 뭔가 위기감이 감돌게 되는 거고 거기서 폭탄 터져버리면 중국 경제 이제 아작 나는 겁니다. 또 실물 경제까지. 예. 자본시장에서 46% 급락 맞은 것도 이제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데 실물 경제까지 파급된다 하면은 그죠? 이 성벽이 균열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와장창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조업 쪽에서도 위기가 발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조업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중국의 최고 먹거리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중에 가보시면 메이드 인 차이나 딱지가 붙어있는 상품들을 굉장히 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 딱지가 거의 다 붙어 있어요. 우리가 심지어 의류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제 미국 브랜드의 상품을 샀는데 뒤에 열어보게 되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이런 거 써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계 브랜드, 외국계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생산 자체는 중국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중국이 그걸로 해서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연 6%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조업 공장이 돌아가지 못한다면은 중국의 큰 먹거리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은 전년 대비해서 13.9%가 감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소기업 제조업체에서는 지금 생산량이 10% 이상 감소가 됐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져서 발생됐던 수치, 2009년 금융위기 수준에 지금 가까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충격이 그나마 덜하지만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이렇게 한번 세게 진행임은 되고 있다는 상태이죠.
2008년도 10년 전에 가장 경기가 안 좋았었을 때 그때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균열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저 성벽이 점점 공간을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원하는 상황이 이제 된 거죠. 자, 중국이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어리둥절한 상태이다 하게 되면은 저 균열을 틈을 벌려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렇죠? 이 중국 당내 6% 성장의 먹거리, 그거 먹으러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해 줬잖아. 그거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공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드렸죠. 이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는 일이 남아 있어요.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저 균열의 틈으로 이제 돈이 들어갈 겁니다. 돈이. 자산이 들어가요. 자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달러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이제 엔화를 받아내게 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균열 상태가 발생되고 중국 경제 위기를 지금 감지한 중국의 수뇌부들이 백기투항, 항복 선언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뭐냐? 미중 무역 협상입니다. 말은 협상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이 협상이 진행된다는 뜻은 뭐냐면은 중국이 백기투항 항복 선언을 했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하세요. 여태까지는 계속 방어하려고 노력하면서 보복관세 매기고 했었지만 지금 충격이 증시도 50% 이상 하락, 제조업에서도 경고등,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빨간불 켜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 안 되겠다. 어느 정도 선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협상안을 마련해서 어떻게 중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의 테이블이 마련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된다 하게 되면 잘 보세요. 여기 달러가 있고 여기 위안화가 있는데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달러에다가는 아래 화살표를 해놨고 위안화에다가는 위로 화살표를 해놨어요. 자금이 달러가 들어가서 위안화를 뽑아내서 나올 건데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최대한 싼 달러를 들여내서 최대한 위안화를 비싸게 빼놔야 됩니다. 최대한 싼 달러를 넣어서 최대한 비싼 위안화를 빼내야 돼요. 다시 최대하게 싼 달러를 집어넣어서 최대한 비싸게 위안화를 뽑아내야 되는 상태입니다. 자, 통화 가치가 어떠해야 될까요? 달러는 최대한 싸게 약달러로 가야 되고, 자, 위안화는 최대한 비싸게, 그쵸? 위안화 절상을 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의 핵심 골자가 뭐냐면은 약달러 기조를 만들고 위안화 절상안 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들어가서 6% 성장하고 있는 거 뽑아 먹고 나오겠다라는 거랑 일맥상통한 상태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왜?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나라 경제 산물을 미국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가로채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좀 반갑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뭐 계속 미루고 가다 보면은 이 균열이 더 커져 버릴 텐데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는 협상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11월 1일 날 맞춰져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협상안의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음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1일 미중 무역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 말씀해드렸죠? 무늬만 협상이지 알고 보면은 미국의 협박 테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의 지금 협상안의 핵심 조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해드렸죠? 즉각 위안화로 평가 절상해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달러를 싸게 집어넣어서 위안을 최대한 비싸게 빼내와야 되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는 올라가야 되고 달러 가치는 낮춰야 돼요. 그래서 즉각 위안화를 평가 절상할 것이라고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많이 얘기했죠. 중국의 자본시장을 즉각 개방해라.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자본시장을 점령할 수 있도록, 그쵸, 이 빗장을 풀어내라 라는 내용이 주요 조건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이 방송 시청하시면 이해하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 영화를 하나 봤는데 최근에 이제 국가부도의 날이다라는 영화가 하나 개봉을 했습니다. 우리 그 1997년, 1998년도 IMF 사태를 배경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다음 화면 봐보세요. 똑같습니다. 어떤 게 똑같냐면은 IMF가 우리나라에게 요구했던 거하고 정확히 일치해요. 자, 보시면은 1997년도 11월에 IMF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구제금융을 해줄 테니까 대신에 이걸 해달라라고 얘기했었던 협상 조건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은 영화 어제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컨디션 A 하면서 나왔던 거. 한국은행은 즉각 금리 인상해라. 그렇죠? 예. 그 IMF 총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대 있었던 금리를 30%대까지 계속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 나가라라는 게 첫 번째 조건 아니었어요. 자, 금리 인상을 시키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원화를 절상시켜라는 얘기입니다. 원화 가치를 올리라는 얘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내용이 되고 두 번째 내용. 외국인 투자의 투자 제한을 즉각 철폐를 해라. 자, 이거는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은 자본시장을 즉각 개방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왜 우리나라가 구제금융 신청을 받는 거를 반대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예,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통제권을 미국한테 통으로 넘겨줄 색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반대를 하죠. 영화 내용을 보시면은. 예, 중국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무늬만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미중 무역 협상이라고 되어 있지 사실 그 내막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패권 전쟁이고 미국이 승기를 잡았으며 중국이 지금 패색이 짙어진 상태에서 협상안이 나오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와 IMF가 맺었던 조약과 유사한 그렇죠? 그런 협상 조약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언제 일어난다? 내일하고 모레 12월 1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때 협상 테이블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된다라는 뜻은 우리나라가 IMF 구제 신청을 받는다라고 협상을 찍었다라는 내용하고 동일한 맥락에서 살펴보시면 되세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 12월 1일 이후의 장세가 이제 그럼 엄청나게 새로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 판을 짜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12월 1일 이후에 장세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투자분들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자, 화면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일 이후의 장세 전망 각 나라별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미국,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 그 다음에 한국의 전망. 순서가 잘못됐네요. 중국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한국 이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어떻게 보면은 강제 조약을 맺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위안화를 평가절상하는 데 있어서 합의를 하게 되겠죠.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 신청 받으면서 금리 인상하라라고 했을 때 금리 인상 진행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평가 절상에 대한 부분에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거 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됐다라는 뜻은 이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됐다 하게 되면은 뭐 다음 일정을 또 봐야 되겠지만 합의가 됐다 하게 되면은 위안화 평가 절상이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머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뭐를 해야 되느냐? 달러가 들어갈 수 있게 뭐 해야 돼요? 중국의 자본시장을 대폭 개방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너희 달러 시스템 우리 받아들일게 라고 보시는 거와 유사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한반도 내 그 사드 배치 얘기가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었죠. 예, 받고 싶어서 받았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반강제적으로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랑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외국의 자본을 받아들이겠다, 개방하겠다 라고 하면서 위안화 평가를 절상시켜 버리게 되면은 그쵸? 열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미 그 신호가 들려왔어요. 28일 예, 지금 시진핑이 우리 중국 시장 내에 해외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을 확대시키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8일 날 보도된 내용이고요. 자, 이 언급 내용대로 합의안에 들어간다 하게 되면은 그쵸? 이 내용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확실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위안화의 가치를 올려내는 거에 성공을 했으면은 최대한 싼 달러를 중국 시장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최대한 싼 저렴한 달러, 그죠? 약달러 기조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약달러 기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금리 인상을 연장시켜야 돼요. 연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약달러 분위기를 조성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표현이 약간 좀 공격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국의 자본시장을 이제 침략하기 위해서 침략을 감행을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약달러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우냐? 아니죠. 왜냐하면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했던 미국이 갑자기 한순간에 말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대단한 일을 어제 해냈습니다. 재밌어요. 파월 의장이 현재 금리 수준이 중립금리 수준의 약간 아래에 있는 상태이다 하면서 금리 인상 시기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라는 그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계속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었는데 지금 28일 날 로이터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게 되면은 금리 인상 시기를 지금 당장으로 예정해 둔 바가 전혀 없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는 아직 한참 멀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비둘기파적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아직 중국의 답변이 들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우리 아시아 증시가 움직일 때는 이 내용이 너희들이 잘못 해석한 거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장을 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미국의 한마디로 이게 연기가 될 거다 하면 올라가고요. 미국의 한마디로 아직 니네가 잘못 해석한 거다라고 얘기가 되면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힘없이 그냥 왔다 갔다 휘영청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마냥 현 상황이 그래요. 안타깝죠. 아무튼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금리 인상 시기를 연기하겠다라는 발언을 지금 하게 되면서 그렇죠. 약달러 기조를 만들어낼 조성을 지금 해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의 내용으로 귀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한국 증시는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결론인데, 자,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신흥국입니다. 신흥국.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나라 쪽에 있어요. 아직 선진국 반열, 선진 지수 반열에는 올라가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연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중국 장이 46% 떨어지는 동안 우리 장세도 20% 이상, 30%가량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죠. 최근에. 코스피도 크게 알아, 코스닥도 900선 위에서부터 600선 근처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중국 증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내일 드디어 이제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했죠.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 내용 나왔어요.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금리 인상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게 한국은행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이 상황이 도래하게 되니까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라는 내용을 최근에 막 발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내용으로 진행된다 하게 되면은 이 국제 정세 동향에 동행을 하겠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국이 외국인 자본을 유치받는 것처럼 국내에도 대규모 자금 유입이 진행될 걸 예상이 돼요.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 3천억 정도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입이 됐죠. 최근 4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흥국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 자, 이대로 그럼 진행이 된다 하게 되면 우리 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가권에서 외국인 투자들의 대량 매수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투자자들과 동일한 관점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우리 시장에 큰 손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들과 동일한 관점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매입 구간이 저가 매수 구간대, 저가 매수 구간이 유효한 상태에 있는 장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11월 1일 이후서부터는 좀 더 상승 전환 국면이 좀 더 강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올랐다가 하루 떨어졌다 하는 그런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 가격 범위가 저가권 범위이구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흥국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저가 세일 가격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적극적인 매수 관점의 유효를 계속 진행해 주셔야지 흔들리지 않고 또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일정이 또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더 확신을 좀 가지시고 두려움을 좀 용기로 바뀌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기까지 진행해 드렸어요. 그죠? 30분이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지난 시간대가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쫙 지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어두운 터널 끝자락쯤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제가 완성이 됐으면 이제 투자 전략을 짜셔야 되십니다. 앞으로의 장세에 대한 부분이 전망이 됐기 때문에 거기 전망에 해당되는 종목군으로 포트를 꾸려가지고 그쵸? 쭉 홀딩하게 되면은 상승 장세 나올 때마다 외국인 투자들이 국내 증시로 유입될 때마다 올라가주는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사놓으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할 때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난번에 한 번도 저의 방송을 들어오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그동안의 방송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봤다. 어제 국가부도의 날 영화까지 봤는데 정말 기가 막혔다. 똑같다라는 걸 느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죠? 세 판이 짜지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 세 판이 짜지는 초입 구간에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 전략,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전부 다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끝나고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 반드시 오시길 바라겠고요. 거기서 구체적인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